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국회 앞에 천막 농성하는 장면 저희들이 어제 낮에 취재해서 지금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보통 영상을 보내드리면은 이제 그 시청하시던 분들이 잠깐 쉬시는데 네. 전혀 쉬지를 않으시네요. 지금 상황이 네,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나서도 네,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쌍특검, 네, 김병기 또 강선우의 공천 관련 뇌물 사건, 그리고 특히 전재수 전 장관의 그 통일교 한일 해저 터널 예, 건설 청탁받고 뇌물 받은 사건, 이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 도리어 이번 기회다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무슨 신천지 관련 사건은 이게 쫙 넘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언론에 흘려가면서 우리 당 망신 주기에 경찰이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 추위에 사실 천막 치고 가 있는 것도 힘든데 네,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 나오시니까 살이 많이 좀 빠진 것 같다. 뭐 건강은 괜찮으시냐 이렇게 걱정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3일 정도 단식한 건데요. 사실 제 처음 시작할 땐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또 장동혁 대표 끝나면 계속 이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장동혁 대표 너무 건강이 나빠져서 제가 빨리 그만두면서 나도 힘든데 같이 그만두자 이러려고 그만두자고 했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했으면 조금 그랬을 텐데 저처럼 이래 내장 지방이 좀 있는 사람은 3일 정도는 괜찮습니까? 근데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아, 그래요? 밤에, 예. 그게 실내니까 추울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근데 이제 저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 그래요? 저녁에는 난방을 저녁에, 끊는구나. 예, 그러니까 따로 난방 장치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아하, 예. 예. 그리고 그게 뭐 층고가 굉장히 높아가지고서 사실은 뭐 바람도 자연 예. 통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굉장히 추운 그 단식을 하셨구나. 예. 그래요. 저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당무 복귀를 하면서 첫 번째 일정으로 그 설이 다가오니까 설 물가 민생 챙기는 거부터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건강이 또 받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좀 회복 많이 한 걸로 네. 그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장동혁 대표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예. 그러나 제가 평소에 보면 굉장히 강고한 그 강인한 체력도 있고 네. 성품도 유연하면서 굉장히 강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극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당장 그 페북에 어제 올린 글을 보면 그 트럼프의 그 관세 원복을 네. 가지고 이재명이한테 참모 뒤에 숨지 마라. 응? 지금 당장이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려고 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는 실력이다. 아, 그래요. 이벤트 하지 쇼가 말고, 아니다. 예, 쇼 하지 말고 실력이니까 전화해서 제대로 협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전화도 못했을 텐데 트럼프께서 예. 또 협상하자 먼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아닌가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국제 간의 현실이 돼버렸으니 예. 트럼프의 저 외교 전략에 우리가 잘 대응하고 또 아주 실력 없이 피해만 입는 네. 이런 정권을 우리가 맞닥뜨렸는데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정권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도록 야당도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이런 일이 터지자 뭐 한라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한라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황당해요. 그렇죠. 반미주의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는데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급이 안 돼서 몰라도
김민석 국무총리만 하더라도 예. 미 문화원 예. 그 점령 사건으로 방어 사건의 배후로 배후 감옥 갔다 왔죠. 두목으로 되어 있고 여당 대표는 또 미국 대사관 그 관저 네. 거기에 또 그 불지르러 사제폭탄까지 들고 뛰어 들어갔다가 실력 부족으로 네. 폭파도 못 시키고 잡힌 그런 사람들인데 네. 네. 미국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테러리스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한라인이 생길 수가 없죠. 미국에서 보면 예. 우리는 그냥 젊은 시절의 그 자기들은 뭐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네. 행동이고요. 어쨌든 그러나 미국에서 보면 해외에서 벌어진 이 수많은 사건 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들이고 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그 많은 테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미국과의 외교는 계속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관세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그동안에 미국과의 지키지 않은 약속 문제가 또 네. 등장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미국은 굉장히 그 예민하고 또 그다음에 페어플레이 그 원칙에 아주 강하게 요구를 네. 하는데 쿠팡 사태 같은 것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그 미국에 상장된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회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에서 뭐 부당하게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또 우리가 사실 쿠팡을 제대로 제재도 못하면서 불러서 망신 주기만 했어요. 예. 사실 맞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미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 그 영킴 그 의원은 예. 굉장히 한국의 보수 진영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인데 네. 그 영킴 의원이 김민석 총리 앞에서 곧바로 쿠팡 문제부터 네. 제기했다는 거 보면 미국에서 얼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이재명 종북 주사파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세상에 어떻게 움직이고 흘러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쿠팡 그러면 맨날 새벽 배송으로만 알지 이게 미국의 기업이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또 정통망법 밀어붙인 거 보면 우리 자유파 유튜브 어떻게든 좀 이 탄압하겠다고 지금 정통망법을 밀어붙였는데 그게 결국은 구글이라고 하는 진짜 초 글로벌 기업하고 한판 붙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보수 유튜버 채널을 잡으려고 네. 하는데 사실은 그 보수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구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구글이 지금 시가총액이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4위, 5위 뭐 이런 판인데.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너무 우리나라가 무슨 저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섬나라고 외국과는 교류도 하지 않는 네. 그런 나라에서 자신들이 추장 행세를 하는 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글로벌 환경에서 어떤 통상 문제가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네. 또 자기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뭐든지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재명 것들이 자초한 그런 그 환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이제 당무에 복귀를 해서 이제 민생 행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들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정기적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내일 그러니까 정기 최고위원회의가 열립니다. 9시부터죠. 예. 한동훈 제명을 내일 확정 지어야 된다는 뭐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안건이 저희들에게 그 연락이 안 왔는데 오늘 저녁쯤 되면 내일 이제 최고위에서 다룰 안건이 네. 이 통보가 되거든요. 네. 그 안건 상정은
당 대표가 정하는 것이고 한데 지금 이미 재심 청구 기간도 끝났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재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도 더 이상 바꿀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네. 제명 결정에 대해서 이제 최고위에서는 가부간에 추인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두 가지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를테면은 윤리위의 결정은 제명인데 네. 그걸 최고위원회의가 심의하면서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로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그냥 최고위에서는 의결을 통해서 네. 윤리위원회 결정을 그 추인하느냐 하지 않느냐. 추인하느냐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두면 네. 계속 불확정 상태로 가는 거죠.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네, 네. 바뀔 게 양쪽 다. 그러면 일단 빨리 확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해서 조용할 리는 없고 당내에 여러 가지 그 또 이론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미 그동안 10일이 훨씬 넘게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 처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나올 이야기는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추인을 하든 거부를 하든 거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 예. 의결을 하면 추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빨리 해결을 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저도 사실 최고위원으로서 이 당내에 큰 그 현안이 있는데 이 네. 현안을 두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출마 선언도 미루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당은 곧바로 이제 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뭐 내일 제명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미 거의 확정적이고 불가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거의 패닉 상태에서 뭐 그냥 그야말로 막 막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어저께 저 비공개 의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의총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하는데 네. 이번에는 저 송은석 원내대표가 저는 생각을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원내당협위원장들도 일부지만 참석시켜서 발언권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이상규 위원장 발언이 진행 계속되는 중에 고동준이가 의총장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뭐 아유 거지 같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바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주재하던 송은석 원내대표가 듣고 아주 강력하게 또 그냥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배현진이는 그 너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댓글을 단 네티즌의 그 가족 프로필 사진에 그 아이 사진만 캡처해가지고 이런 식의 패륜적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전 이 집단 패닉에 빠진 한동훈 똘마니들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거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분들까지 뭐 예.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네.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지금 우선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그 최고위원 네. 이 두 분이 워낙 그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을 예. 해야 되겠죠. 근데 한 언론에 보니까 예. 자기들이 다 그 최고위원 9명을 그 조사를 해보니 네. 그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만 반대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인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요? 저한테는 문자 메시지 한 번 안 왔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찬성파로 간주되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하면서 네. 웃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아예 반대할 가능성이 전무한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인간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 이미 언론에서는 이게 뭐 8대1로 그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지금 상황이 단순히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네. 그동안 한동훈계라는 분들이 아주 독특하게 당내
계파를 형성했거든요. 네. 과거에 저도 친박계인데 친이 친박계는 뭐냐면 각자 자기들의 정치적인 지향점 내지는 좀 좋아하는 사람이 박근혜다 이명박이다. 근데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공천 때 좀 서로 좀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지 평소에 의정 네. 활동을 할 때는요. 적대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유일하게 지금 수많은 계파들이 있었지만 뭐 김무성계 예를 들어 그때도 그냥 서로 뭐 형님 뭐 이러는 사이들이었지. 예.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한동계는 이 당내당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한 결속력이라기보다 강한 의사 표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이 강한 의사 표현이 과거 우리 당 내에서는 그 보수 진영 당원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저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전당대회장에서 그 합동연설회 같은 때도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뭐 말로 다 과거에 우리 다 아니까 근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특하고 그래서 좀 이질감을 느꼈는데 지금 이 의원님들도 좀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 거지 같은이란 말을 들었을 때 네. 이게 뭐냐면 의총에 왜 의원도 아닌 자들이 섞여 들어왔느냐라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사실 그날 송은석 원내대표가 우리 최고위 하면서 지금 이 당대표가 단식까지 했는데 네.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이 상황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 전체 한 중지를 모아서 이제 투쟁 방향을 재검토해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송은석 원내대표 생각은 단순히 의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지나면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이제 그 천막 농성을 네. 염두에 두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외위원장들도 참여를 해야 이게 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원외위원장도 그러면 의총에 와라. 그래서 박수 치고 우리 결의를 다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원외위원장들까지 불렀는데 그 아주 비상한 시기에는 네. 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 같은 것도 하거든요. 하고 예. 이 천막 농성 때 이때는 항상 네. 원외위원장들도 같이 참여를 그래요. 했습니다. 예. 농성에 그러다 보니까 원외위원장들 적어도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은 참석을 시키자 하면서 또 원외 최고위원들도 나와라 이래 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제 느낌에 우리 당이 23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가면 아마 이 당내 대여 투쟁뿐만 아니라 딴 이야기가 나오면 원외위원장들이 또 가세를 하면 의원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그 예기치 못한 네. 일정이 있어서 네. 그렇게 못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지 같은 그 말이 결국은 왜 의원도 아닌 것들이 와서 저렇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참 안 가기를 잘했구나. 나도 거지가 됐을 텐데. 의원한테 거지 같은 일 안 하죠. 예. 참, 어쩌다 한동훈이한테 줄 잘 써가지고서 강남에서 비례대표 이상으로 그냥 손쉽게 빼지단 이 그걸 또 제가 정말 우연히 이건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정말 우연히 봤는데요. 장해찬 예. 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일갈했어요. 일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상규 아마 이상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거지 같은이라고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장해찬 이 부원장이 이상규는 그 어려운 완전히 당이 괴멸될 때 성북에 가서 네. 정말 험지에서 싸웠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 5% 더 얻었다. 네. 네.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동진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뭘 했냐 지금까지 당에 뭘 했냐 뭐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했던데 예. 저는 뭐 그거보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대여 투쟁을 하기 위해서 원외위원장들 사실 불쌍하거든요. 네. 저는 원외위원장도 못 되지만 근데 이 원외위원장들 불쌍한 사람을 뭐 거지 맞죠 사실. 거지 아이고, 맞습니다. 참. 근데 그렇다고 거지 보고 거지 같다 하면 좋겠습니까? 같이 좀 싸울 생각을 하셔야지. 예, 뭐 하여튼 이런 패륜적인 발언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당무위에서의 조사 그리고 윤리위의 징계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예,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합류한 조강한 최고위원이요. 네. 함은경이 징계해야 된다고 발언했어요. 이 함은경이가 그 지난 주말에 한동훈 똘마니들이 모여서 무슨 저 한동훈 지지 집회를 하면서 그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당협위원장인데 네. 연단에 서서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최고의 비공개 회의에서 네. 또 조광한 최고위원이 제 옆자리예요. 그래서 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제일 잘 들었죠. 네네. 제 귀에 대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취지는 우리 당이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기강이 무너졌다. 지금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윤리위를 공격하고 최고위가 결정하면 최고위를 공격하고 그 수준인데 지금은 윤리위의 결정을 규탄하고 당원의 제명을 막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거기에 원외위원장이 어쨌든 당직자가 올라가서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 이게 도대체 당이 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던 기강을 확립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그 윤리위원회 결정에서는 당대표가 당원들의 총이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해당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수령이냐 나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진짜 보수, 가짜 보수 뭐 이러면서 사이비 보수 이런 주장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그냥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당대표는 당의 그 정체성이나 당의 상징과도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그러면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대표가 비행을 저질렀다든지 뭐 해서 당대표 보고 내려오라고 할 수도 있죠. 예컨대 예를 들어 총선이 완전히 망했다. 당대표 물러나십시오.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이해관계의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을 무슨 북한 김일성주의나 북한 공산주의나 또는 나치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당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를 공격한 것이 그냥 당대표 한 사람을 그냥 당신 잘못했으니 내려와 이게 아니고 이런 뭐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이 결국 당의 모든 의사결정 전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마치 무슨 당대표 그 유일 체제처럼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진실을 호도한 것이죠. 저는 함은경 위원장도 굉장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징계를 하느냐 여부는 다시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함은경, 배현진, 뭐 고동진, 뭐 그밖에 몇 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저도 그 페이스북 같은데 와서 그 못된 글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냥이 아니고 심지어 글을 읽다가 보면 야, 이 사람 이렇게 할 일 없나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쓰나 뭐 그냥도 아니고 뭐 재수없게 생긴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 뭐 그리고요 뭐 우리 제가 이제 한동안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예. 좀 썼는데 예. 부모 욕 보이지 마라 이놈아. 뭐 어이구, 이런 거. 나 이런. 그래서 저도 화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들어가 보면 예.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계정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한동훈 대표 사진을 올려놨어요. 어허. 한동훈 사진을 올려놓고 뭐 해놓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할 일 없이 저한테 들어와서 욕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저 당내에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허. 가계정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저 인도네시아 발리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아이 참 인도네시아 발리 사람이 저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있지? 그 다 보면 국내 사람이 가계정을 만들어서 예. 뭐 욕하고 있어서 요즘은 보기 싫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그러지 그걸 또 물론 저도 들어가서 이놈아 정신 차리라 쓰고 싶지만 그 뭐 제만 웃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차단을 하는데 그것도 네.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냥 그러니까 또 계정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 아주 악플을 계속 다는 사람의 저한테 접근 댓글을 못하게. 더 이상 못하도록 차단하는. 예. 근데 또 그런 분 중에는 뭐 술 먹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 봐서 보면 진짜 손자 손녀하고 아주 방긋 웃는 사진들이 예, 있어요. 그런 프로필 사진들. 예,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고 이분도 뭐 굉장히 정상적인 분이구나. 예. 그럼 차단하지 않고 그냥 두고 그러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올리면 조금 그 사진 중에 특히 그 여자 아이. 아이의 얼굴 사진만 예. 캡처해 갖고서 확대해서 그걸 올렸다는 게 이거 아동 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행이지. 저는 뭐 그래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정신 차리세요 하면 쓰려다가 참은 적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님 사실은 경북도지사 출마 준비를 그동안 쭉 해왔고요. 네. 그래서 후보 등록이 2월 3일이죠. 2월 3일입니다. 예, 2월 3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을 하면 예비 후보 자격이 주어지고 예비 후보가 되면은 명함을 파서 본인이 직접 우리 유권자들한테 명함으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해도 이제 그런데 유니폼도 있고. 예, 유니폼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차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상황이 일단 정돈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뭐 다음 주 중에는 어쨌든 한동훈 징계 문제도 어떤 형태로도 매듭지어지고 이제 출마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출마 선언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내일 만약에 네. 제명 처분에 대해서 네. 가부간의 결론이 나면 그럼 다음 주 초에 그 2월 3일 날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전에 출마 선언도 해야 됩니다. 어디서 하실 거예요? 경북도지사면은 경북 어디 고향 의성 뭐 또는 뭐 여러 군데 상징적인 곳이 있는데 경북에. 저는 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 그 출마 선언을 해야 언론인들이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네. 국회 소통안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리고 또 그 경북 지역 또 요즘 대구하고 통합한다니까 대구 지역까지 언론인들이 또 물어볼 말이 많으니 네네. 곧바로 지역에 가서 경북도당 회의실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열 생각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네.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월 2일 날 오전에 소통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권에 이런 말들이 막 돌아왔어요. 뭐 다 루머인데 괴담인데 어디서 지어내는지는 몰라도 뭐 2월 7일인가 날짜까지 박혀가지고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선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우리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인데 네. 그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붕괴된다. 예. 뭐 이제 주 시나리오를 그렇게 해서 돌리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잦아들었는데 그 찾아들기 할 때 제가 또 예. 나섰죠.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지사 출마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김재원도 최고위원 사퇴하겠구나. 그러니까 사퇴자 1명
뭐 우재준이 한 명, 양양자 한 명만 꽂으면 되네. 뭐 이런 식의 계산이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해필이면 그때 네. 또 그 누가 김문수 전 장관님을 찾아가서 예. 비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다는 그또 터무니없는 또 저 찌라시가 막 돌아서 찾아가려면 김재원이다 뭐 이런 또 그래서 제가 화도 내고 또 그랬었죠. 근데 그리고 또 마침 신동욱 최고위원도 또 서울시장 후보로 막 거론이 되니까 네. 그럼 신동욱도 사퇴하겠네. 그러면 뭐 김민수 하나밖에 안 남네.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지방선거 출마를 하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는 6개월 전에 네. 사퇴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 우리는 그 훨씬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 당시 당내에서 이제 혁신위를 가동해서 그때 당헌당규를 개정했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표 당시 대표 박근혜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으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면 그러면 너무 그 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당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때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의원이었는데 홍준표 의원이 그때 이제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을 좀 도와주는 그런 방향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혁신안을 만들면서 대통령 선거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모두 선출직 당직을 사퇴하는 규정을 넣었어요. 당권 대권 분리 규정. 예. 그게 그때 들어갔거든요. 네. 그 전에는 그 규정이 1년인가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을 넣고는 이 혁신안이라고 하면서 막 하니까 그때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그쪽에 있었죠. 지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무슨 되지도 않는 이런 걸 갖고 왔나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뭐 홍준표부터 뭐 이제 주호영 이런 분들이 전부 친이계였는데 그래, 이명박 지지였죠. 이재호 예. 뭐 이런 분들 정두원 이런 분들이 혁신위 안을 뭐 통째로 받아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당 대표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 대표일 때 임기를 줄여서 조기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간 것이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디도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때는 박근혜가 아니면 우리 당을 구할 수 없다 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다 또 보칙을 넣어가지고 단 비대위원장은 1년 6개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모두가 이게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오로지 박근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랬구나. 그래 한 번은 못 되게 하고 한 번은 되게 하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는 선출직 당직자 사퇴 규정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분에 대해서만 대통령 후보한테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뭐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 이런 데 대해서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도 사퇴하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분이 이혜훈 의원이었죠.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 그때 왜 김황식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김황식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나왔죠. 그다음에 정몽준 그다음 후보가 이혜훈이었어요. 2%인가 3% 얻었는데 당내 경선에서 하여튼 그때 최고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지도부 붕괴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판에 제가 굳이 이 최고위원을 사퇴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후임 최고위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할 때까지 사퇴하지 않을 것이고 뭐 경북지사 당선되면 계속 최고위원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부 붕괴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 이게 좀 분명하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댓글창에 보니까 의성 좀 다녀가라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이었습니까? 의성에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그 대구 경북 신공항 부지 이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인터뷰했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의성군 비안면 도암 1리인데요. 그 마을은 통째로 이제 그 이주 대상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진행이 좀 되다가 그 윤석열 정부 때도 진행이 되다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니까 예산을 한 푼도 이제 주지 않고 네. 반면에 그때까지는 과거 윤석열 정부까지는 이전 계획도 서지 않았던 광주공항 그걸 무안군으로 옮기는 네. 계획은 곧바로 1년도 안 돼서 네, 지금 바로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해서 좌파 것들이. 예. 무안군에 1조 원을 주고 네. 그리고 무안군으로 옮기는 걸 서둘러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공항을 군위군 의성군 경계지점에 이전을 하게 하는데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의성군에 땡전 한 푼 안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려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지 매입비 지원을 하는 규정이 있는데 네. 그것도 한 푼도 안 주니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은 사실 군위군 의성군 사람들은 토지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가 돼서 토지 거래도 못하고 요즘에는 이제 공항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땅값이 반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옛날에는 노남평 가게 그일 때 한 10만 원 했는데 네. 지금 6만 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중앙 정치 정략 때문에 죽어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네요. 예. 마무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한칼 김재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